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NCS 취업 준비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할 권성일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NCS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같이 볼 건데요. NC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하고 또 공기업에 취업을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 A부터 Z까지, 즉 직무기술서부터 경력개발, 그리고 직무수행 계획서, 그리고 자기소개, 그 다음에 면접까지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공기업을 준비하면서 좀 막막하셨다면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방향과 가이드를 잡고 여러분들이 좀 더 도전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좋은 결과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가장 첫 단계 공기업의 출발점 직무기술서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내가 뭐부터 준비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공기업의 출발점은 가장 먼저 직무기술서부터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찾는 그 과정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무기술서를 정확하게 분석하면서 내가 지원하는 직무 그리고 내가 가야 되는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제 찾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첫 단계의 직무기술서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NCS 홈페이지를 아마 한번 들어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NCS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이렇게 나올 거고요.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걸 보면은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NCS를 내셔널 스탠다드 컴피턴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직무에 대한 표준을 정리해 놓은 그런 기준들을 정리해 놓은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시면 ncs.go.kr에 들어가시면 가장 먼저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게 나올 거고요. 이 블라인드 채용을 여러분이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다양한 자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직무기술서입니다. 즉 직무기술서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는 분야에 맞춰서 직무를 정리해 놓은 그런 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다양한 직무들이 나오는데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지원하는 회사 그리고 지원하는 분야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직무기술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렵고 또 좀 난감한 것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을 여러분한테 좀 쉽게 이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클릭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는 직무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기업별 분류 목록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내가 가는 직무가 뭐 사무행정이다, 아니면 뭐 총무다, 아니면 인사다, 아니면 기술직의 경우는 뭐 기술직군의 이제 구체적인 뭐 통신이다, 송배전이다 이렇게 내용을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게 행정 업무다라고 찾으면 우리는 간단하게 이게 뭐 공기업의 행정 업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공기업 행정 업무는 기술직군, 뭐 행정직군 또는 사무직군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행정직군으로 여러분이 쓰시면 안 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경영에게 사무직군이 뽑는데 그 중에서 내가 가는 분야는 뭐 기획사무다, 총무인사다 이렇게 구분이 나왔습니다. 공기업의 경우는 사기업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뭐 인사팀 이렇게 뽑지 않고 뭐 한국전력 기술직군, 뭐 산업인력공단 행정직군 이렇게 뽑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직군을 다 여러분들이 총괄해서 나는 행정직군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기획도 한다, 총무도 한다, 뭐 사무행정도 한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뽑는 직무기술서를 우리가 많이 보는 알리오라는 공공기관의 채용 사이트를 보셔도 좋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그 채용 사이트를 보고 거기에 직무기술서가 잘 나오지 않았을 때는 ncs.go.kr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가는 직무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제 내가 이번에 지원할 쪽이 크게 이제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로 나오는데 세분류가 이번에 뽑는 티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경영기획을 가겠다. 나는 총무를 가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는 어느 분야를 가겠다라는 거를 이제 결정하시는 게 이제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내가 경영기획을 가겠다면은 경영기획은 어떤 업무를 한다. 이 핵심 업무가 나오고요. 또 공단의 주요 사업도 이제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무수행 계획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직무수행 계획서를 짠다면 여러분이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계획을 보면은 경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최적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단 이 직무에 대한 정의를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직무 수행 내용도 나옵니다. 사업환경 및 경영실적 분석,
경영 방침 및 계획, 예산 및 사업별 투자 관리 등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직무 수행 내용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셔야 될 게 필요 지식, 그다음에 필요 기술, 그다음에 필요 태도 요 세 가지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일을 수행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역량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공기업에서. 그러면 역량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원한 분야에 맞춰서 필요한 능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세 가지 측면으로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경영기획 업무를 수행을 할 때 경영기획에서 필요한 지식은 뭐냐? 내 외부 환경 분석 기법 및 자기소개를 쓸 때는 내가 가는 분야에 대한 전문성, 지식, 그다음 내가 가는 분야에 대한 스킬, 그다음 내가 가는 분야에 대한 태도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같이 분석해서 보면서 내가 이 직무에 적합성이 있을까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번에 이제 공기업을 지원하시고 관심을 갖는 분들이 어디를 많이 투자하시면 좋냐면 저는 가장 우리가 이제 추천하는 쪽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사무행정에 대해서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무행정은 여러분들이 문과의 경우는 사무행정의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문학사 정도 수준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고 다른 직무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좀 많이 요하거든요. 그래서 기획 같은 경우는 좀 신입사원을 많이 안 뽑는다든지 또는 총무 같은 경우도 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좀 요하는데 사무행정은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문서 작성, 그다음에 데이터 관리, 또 회의 운영 지원 등 이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때 이런 업무들을 잘만 정리하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가는 분야를 잘 어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무행정 업무는 업무 처리 지침 개념, 또 문서 기한 절차 및 규정, 전자정보 관리 및 보안 규정 및 회의 운영 방법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문서를 정리했을 때 문서에 대한 오더가 내렸을 때 문서를 정리한다. 두 번째는 ERP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또 문서의 보관 및 폐기 이런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MS 활용 능력 정도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러실 수 있어요. 저는 회계 전공하고 뭐 예를 들어서 경영기획이나 이런 데 지원하면 안 되나요? 예,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쪽을 지원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제 우리는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잡 로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얼마 시간이 지나면 또 이 업무도 하고 이 업무도 하고 로테이션을 돌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처음 들어갈 때부터 좀 까다로운 직무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사무행정 직무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뭐 여기 업무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학사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도 가장 많이 지원하는 게 사무행정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직무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입사하실 때 또는 면접 보실 때 여러분들 자기소개뿐만 아니라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일례로 한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그 회계 쪽에서 이러한 그 인턴십을 했었고 그래서 저한테 처음에 경영기획을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처음 신입으로 이제 지원하는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사무행정도 충분히 회계 업무를 하거든요. 전표를 친다든지 문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지원해 보면 어떻겠니?라고 이제 조언을 해줬더니 이 친구가 이제 소진공이라고 소상공인진흥센터에 지원했었을 때 면접을 갔는데 자기가 사무행정을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가는 이러한 업무를 잘 어필해서 합격을 했다고 하고 이제 들어가서 자기 업무를 좀 이제 하면서 바꾸겠다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가져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내가 가는 핵심 책무 또 직무 수행 내용, 이 필요 지식, 필요 기술, 필요 태도를 잘 정리하시면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역량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고 내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한 번씩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지식, 기술, 태도를 서류 전형하는 면접관들이 직접 챙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까지 관리를 하시면 훨씬 더 명확하게 여러분의 어떤 그 진로에 대한 강점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간단하게 이걸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공기업의 출발점은 NCS 홈페이지를 가서 제일 먼저 직무에 대한 그런 여러분들의 정의를 찾아보고 직무기술서를 분석하는 거에서 공기업의 출발점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사이트를 거기 클릭을 하고 탭을 그 다음에 직무기술서를 확인하면 거기에 수행 내용 중에 앞에서 본 것처럼 날리지, 지식, 그 다음에 스킬, 그 다음에 애티튜드 내가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그 다음에 기술, 그 다음에 태도 이게 무엇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내가 지원한 분야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찾으시면은 여러분이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 가시는 분야를 정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한 부분을 비교를 하시면서 내가 이 분야에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앞에서 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경력자의 경우는 뭐 경영기획 감사합니다.